안녕하세요. 매니지먼트 담당하고 있는 이무원입니다. 우리 과목명을 일단 좀 써볼까요? 영어로 쓰면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뭐 경영학의 이해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경영학 원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을 다 쓰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과목은 경영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되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들을 또 개론 정도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 이 경영학 개론 수업을 여러 해 동안 이제 담당을 해 왔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은 제가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덜 중요한 부분들은 대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수업을 일단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것들은 저한테 일단 맡기시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이제 진행을 좀 첫날 하는 시간이라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수업에 있어서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수업 유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과목명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업을 잘 듣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수업을 잘 듣자 경청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 부분은 집중을 좀 덜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물론 이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넋을 놓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들은 이제 녹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 경영학 개론 수업 들을 때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방해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차단하시고 특히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물론 바쁘신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특정 공간에 앉으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 필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시지 말고 두 번째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기를 잘하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과서를 갖고 이제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뭐 좋은 교재들 상당히 많은데 어떤 교과서건 그 책 하나가 우리 매니지먼트, 경영학개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책들을 보면 A라는 책은 뭐 2장이 좋고 그 다음에 B라는 책은 뭐 5장이 좋고 5장 내용이 좋고 그 책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그 수업 자료 있잖아요. 그 수업 자료는 그 교과서들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중요한 것들 제가 추려서 요약 정리한 거니까 그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 뭐 제가 이제 참고서적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참고서적 말고 이제 책을 안 보시는 분들, 별도로 안 보시는 분들은 필기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업 자료 같은 경우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별로, 해당 주차별로 중요한 내용, 주차별이라기보다는 해당 그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뭐 시험 보는 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대면 시험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아직도 불투명한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평가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필기를 잘하지 않으면 무엇을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수업 그 핸드아웃에 있는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 이외에도 제가 수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은 잘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필기를 잘하자라는 말과 더불어 제가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 있잖아요. 수업 자료. 수업 들을 때 수업 자료를 꼭 지참을 하시기 바래요. 지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는 그 수업 자료들을 보시면은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 이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갈 정도로 출력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종이값을 좀 아낀다고 A4 용지에 8개 혹은 6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기할 공간이 없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4개씩 출력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장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필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핸드아웃에 제가 드린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노트에 붙여서 옆에 이 옆면에다가 노트에 붙여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이 싫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태블릿을 이용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전자필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근데 제 생각은 저도 뭐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적은 것도 어쨌든 뭐 좋은 방법 선택하셔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아웃이 이제 예정으로는 한 8개, 9개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필기를 하셔가지고 잘 모아두시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거 시간이 오래 지났긴 하지만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했고 이 과목은 어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잘 듣기 위해서 필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출석은 사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학교 방침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우리 정해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아무래도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의 어떤 아직 완벽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실시간 수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왕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제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어떤 친구는 밤에 능률이 오르면 밤에 들을 수도 있고 아침에 듣는 게 좋으면 아침에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출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올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뭐 이제 듣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강의가 이제 동영상 강의가 25분인데 한 2분 정도 혹은 5분 정도만 듣고 바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상에서 체크가 안 되거든요. 시간을 다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수업을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은 해당 주차 강의를 들으면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당 주차 수업을 다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주차가 이렇게 이제 진행될수록 이렇게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주차에는 그 수업 내용들을 빠짐없이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제 가끔씩 제가 토론이나 뭐 퀴즈 같은 거, 토론 혹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퀴즈 같은 걸 내는데 이런 것들도 꼭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적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평가할 때 주로 이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면 시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토론과 퀴즈, 그 다음에 뭐 과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리포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수업 주차별로 꼭 여러분들 이 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밀리지 않도록 제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엄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계획서에 관한 얘기예요. 강의 계획서 잘 안 나오나요? 검은색으로 칠까요? 수업 진도는 이제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진도가 빡빡하면 챕터가 좀 생략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강의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다루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과제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자율과제는 꼭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꼭 제출의 의무는 없어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어떤 사항을 공부하다가 보면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거나 다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요새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특히 이제 구글에 들어가 보면 특히 스칼라 구글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학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수업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유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따로 이제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죠. 여러분들 뭐 이거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유과제가 의무는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말씀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이제 출석 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기말인데 중간 기말을 못 보게 되는 경우 뭐 두 개, 그러니까 중간과 기말을 다 못 보게 될 경우 혹은 중간이나 중간 생략하고 기말만 보게 될 경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추가될 수 있는 게 뭐 과제, 토론, 퀴즈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성적에 반영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적 평가에 대한 것들은 강의 계획서랑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 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교재는 없어요. 특정한 교재는 없고 핸드아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핸드아웃에 대해서 자꾸 누차 강조하는 거는 이게 뭐 어느 한 학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 경영학개론 수업을 상당히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했고요. 가르친 강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거의 한 80학점 이상, 90학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15년이면 학기로 치면 30학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학기 할 때마다 제가 수업 교재를 조금씩 이제 보완하고 추가하고 불필요한 거 빼고 다시 넣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업 자료들을 베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다 내용 정리하고 필요한 그림들은 직접 그려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좀 수업 자료를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한 권의 어떤 교재처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은 어떤 책들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개발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어떤 책 보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가셔가지고 도서관 가기는 어렵겠다.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경영학 뭐 개론, 뭐 원론, 경영학의 이해 뭐 이런 책들 보시면 다 도움 되실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꼭 확인하셔가지고 공지사항이나 특이사항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학에 대한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경영학이란 이게 우리는 이제 한글로 쓰고 영어로 하면 이제 뭐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문 자체가 동양 학문은 아니죠. 서양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양 학문이고 경영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냐면 역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영학 학회 활동들, 그죠? 학회 활동들도 미국에 아주 유수 학회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 그죠? 학문을 이끌어가는 대학들도 미국에 있는 경영대학원들 유명한 대학들 많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그냥 우리말로만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말이라고 하면 한자 어휘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우리 한자로 바꿔서 사용한
그런 어휘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용어만큼은 정리를 잘하자. 영어로, 그죠? 영어로. 이건 제가 뭐 어떤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학문의 어떤 중심이 미국 중심이니까 우리말로만 알고 영어로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매니지먼트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아시아권에서도 공부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말 한글로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영어로 알아야 의미가 확실해진다. 그리고 더불어 한자도 잘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 번역을 할 때 보면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자 언어로 많이 번역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공부하시면 좋죠. 그죠? 한자 같은 경우 옛날부터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에서 오랫동안 써온 문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우리말, 한자, 영어로 특히 용어를 잘 정리를 하자. 요거 꼭 당부드릴게요.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용어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뭐 질문을 해야겠죠, 저한테. 근데 질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많이 보내시는데 왜 이메일을 선호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을 해드리는데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글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학생 수가 제가 20명 정도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이메일을 보내는 건 상당히 벅찬 일이죠. 그래서 요새 뭐 전화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 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리고 전화 드리기가 이제 좀 쑥스럽다 그러면 문자 보내세요. 그래서 수업 듣는 누군데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통화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게요. 저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사항을 전화를 통해서 필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녹음하실 분은 녹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왜 자꾸 제가 이제 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질문하는 거 좀 이제 어려워하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질문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기 시작할 때마다 질문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좀 쑥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되게 잘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제가 수업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사람마다 학생마다 다르니까 이해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막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설명이 명료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함으로 인해서 저도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했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특히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